자, 3부 유선남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일단 일정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네, 일단 오늘 여러모로 중요한 고용 관련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지수, 경제활동 참가율, 그리고 실업률, ISM 서비스업 고용지수, 공장지수 등 여러가지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어저께 나왔던 지표들 리뷰하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나올 것 같다. 현재 여러모로 고용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채권 관련해서 숏배팅이 급등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의 옵션 지수를 보게 되면 약 10년물 금리가 4.15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옵션 배팅들이 늘었다라고 지금 여러모로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저께 나왔던 지표들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어저께 ADP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나온 이후에 제가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16만 4천 개의 일자리 추가 중에서 레저 및 숙박업 채용의 증가가 가장 컸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였고요. 다만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요, ISM 제조업 지수 어제 보도해드렸을 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고용지표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에 따라서 ADP 비농업 고용지수에서도 낮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현재 채용시장이 코로나 이전과 매우 유사한 노동시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너무나 높은 일자리가 나왔다라고 하지만 임금의 상승이 동반되지는 않았다면서 임금 상승률이 이제 가격 상승의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위험은 거의 사라졌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섹터별로 나눠서 보게 되면 건설 쪽, 무역 쪽, 금융활동 쪽, 교육 및 보건 서비스, 레저, 환대 등등에서 현재 노동 관련된 수요가 오르는 모습이 보였지만 아직까지 제조업 관련된 부분과 천연자원 및 광업 그리고 정보활동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노동지표가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고용은 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숫자 하나에 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트렌드가 아예 이제 쿨다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요. 일단 ADP 비농업 고용지수가 높게 나왔지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일단 전체적으로는 좀 쿨다운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질적으로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도 나왔을 때 분명 구인자 대비수 구직수가 전체적으로 전달과 비슷하거나 소폭 그냥 낮게 나왔지만 노동 수요가 좀 더 좋아진 것처럼 보이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에 대한 수요 자체는 32개월 만에 최저치가 나왔었고 물론 오늘 나오는 수치 자체도 일시적으로는 치어오를 수 있지만 이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무조건 실업률은 조금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노동 관련된 수요가 줄어들 거다라고 보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11월 달부터 쭉 언급드렸지만 저희 매니저가 잘린 이후로는 이제 저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 하나 질문 더 있는데 그 옵션 시장에서 그 채권 금리가 4.15%까지 오를 거라고는 베팅이 많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가 이제 오를 사람들까지 베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쪽 4.15까지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마 가장 높게 베팅하는 조금 더 적정한 수준의 베팅을 하는 트레이더들이 4.15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 금리가 다시 좀 반등하고 있어서 이게 약간 걱정이 되는데 올라도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건가요? 반대죠. 지금 4.15까지 오른다고 하면 단기간 안에 4.15까지 오른다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좀 저는 높게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0.15%까지 이렇게 채권금리가 많이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단지 요즘에 시장이 너무나 선반영이 크고 채권 시장도 예전과 다르게 보수적인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액티브하게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서 그런지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데 원래 저 정도 변동성이면 원래 채권 시장에서 난리가 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워낙 우리가 5.5에서 3.89까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해요.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이상한 이걸 한번 겪고 나니까
아니 3.8에서 4.1 아니, 이러면 너무 적게 올라간다. 채권이 이런 약간 느낌인데. 코인화 됐어.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제 논리를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금리 인하할 것이다. 아니면 고용 시장이 약간의 뭔가 좀 얼어붙으면 예, 쿨링 다운을 좀 지나가서 아니면 뭐 실업률이 뭐 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이제 고용이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보게 되면 잡혀 들어가니까 금리 인하가 좀 일찍 올 수도 있다라는 네. 의견이 있는 것이고. 근데 고용 시장을 보게 되면은 너무 견고하니까 오히려 또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죠. 이 양쪽의 이 논리가 약간 지속적으로 좀 팽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연준에서는 어느 부분에 이거를 초점을 두고 앞으로 금리 정책을 펼칠지가 저는 그 부분이 좀 관심사인데 뭐 물론 많은 분들께서 고용 시장에 대해서 또 너무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니 이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약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뒤로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향후 1월달, 2월달을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표에 약간 좀 의존되는 그런 시장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 뭐 유사님께서 또 고용 지표를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또 유사님께서 또 정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사실 오늘 나오는 그 고용 지표도 만약에 가능하면 좀 예. 해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한번 좀 더 자세히 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듣는 것도 네네. 좀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 그 뭐 잠시 후에 숫자 나오는 건 보고 얘기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라이 릴리가 비만 치료제를 직접 판매한다는 뉴스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현재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요, 소매 판매점을 통해서 혹은 약국을 통해서 자신들의 약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직접 판매를 하는 웹사이트를, 약품 복용을 돕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다이어트 약을 직접 하는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처음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 이 약 같은 경우는요,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 체중 감량 상품 젯바운드를 팔게 되는 제품들을 포함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일라일리 CEO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항상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소비재를 구매하는데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자, 이제 처방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전에는 제공되지 않았던 옵션이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가운데 있는 업자들이 빠지게 됨으로써 조금 더 싼 가격에 배송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더 높은 경쟁력을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라는 회사가 굳이 그 가운데 추가적인 뭐 자동차 업체를 포함하지 않고 직접 판매를 하는 것 같이 일라이릴리 쪽에서도 다이어트 약이 충분히 지금 잘 팔리고 있는데 굳이 더 홍보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판매 창구를 만들 필요 없이 직접 판매하는 창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근데요, 그 젯바운드처럼 이제 비만 치료제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미국 현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데. 제가 알기로는 처방전이 필요할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젯바운드도 제가 알기로는 처방약이 필요할 거예요. 다이어트 약은 일단 지금 처방전이 없으면 못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살 수 있다. 이게 뭐 처방전은 따로 받고 그 처방전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산다 뭐 이런 얘기인가? 네, 맞습니다. 이제 처방전 같은 경우도요. 요거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약이기 때문에 충분히 온라인 닥터를 통해서 처방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요번에 슬립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제가 거기에 맞게 요거 뭐라고 하죠? 산소 뭐 호흡 잘 때 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사려고 하는데 그게 원래 처방전이 필요한데 직접 웹사이트에서 그 처방전을 해주는 닥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도 뭐 당뇨약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중요하게 닥터한테 직접 가야 되는 약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방 제공받을 수 있게 온라인 닥터로 제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구나. 유수아님 혹시 뭐 호흡에 문제가 있으세요? 아니요. 그 잘 때 한번 요즘 잠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한번 그 수면 무호흡증이 있나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아직 배달이 안 됐습니다. 아직 처방을 못 받았어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코를 많이 골아서 그래. 코를 많이 골아서. 그죠? 아니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예. 그렇군요.
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뉴스로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보다 현재 계시는 분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맞아. 훨씬 많습니다. 진짜 유선남님께 진짜 한없는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볼 텐데 저도 이거 보고 굉장히 좀 놀랐는데 그 이란에서 솔레이마니를 추모하는 4주년 추모 기념식에서 폭탄이 터졌는데 이거 이스라엘이 한 거 아니야 라고 해갖고 이제 야, 또 중동 긴장감 높아지겠구나 했더니 아니 이거 ISIS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해갖고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겁니까 이 뉴스가? 본인이 ISIS 본인이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야, 진짜 쿨하네. 예. 이거 좀 긴장감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뉴스입니까? 이거 어떤 뉴스입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미 잘 설명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사실 어저께 이 뉴스가 나오고 난 뒤에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75불에 거래되는 게 72불로 떨어졌을 만큼 중동 쪽에서 어느 정도 긴장에 대해서 좀 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애초에 이란이 이번 사건의 배후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보복을 예고했는데 IS가 직접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텔레그램 게시 성명을 통해서 두 IS 대원이 이란 남동부 도시 케르만 묘지에서 군중 속에서 폭발물을 터뜨렸다라고 발표를 하는 바람에 뭐 일단 이란 쪽에서는 아무래도 요거에 대해서 조금 뭐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미국과 이스라엘 쪽에서는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유가 관련해서도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 뉴스가 나왔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한 거예요? 왜?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왜 한지? 근데 일단 그 IS와 이란의 그 저기 종파가 달라요. 시아파, 수니파. 네, 종파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추정이 있는 거지. 솔직히 좀 왜냐하면 요즘에 분위기는 우리 중동 지역에서 종파가 다르더라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분쟁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이슬람은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이제 좀 다시 먹고 살만해졌나 보다. 그런가? 자기네들끼리. 그런가? 혹시 몇 가지만 조금만 더 네네. 덧붙여보면 이 IS 같은 경우는요 이제 수니파라고 하죠. 그쵸. 이제 수니파고요. 원래는 하마스가 이제 수니파 세력인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 시아파 진영의 후원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IS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란과 이제 같은 하마스 쪽에서 동시에 경고를 보낸가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IS가 실질적으로 이날 성명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 뭐냐면 시아파 단체들과 협력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마스 쪽에 보냈거든요. 물론 요거는 이란을 향한 테러리스트에 대한 성명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반대로 요거에 대해서 하마스에게 내놓는 경고장 같은 느낌으로 아예 다른 경고장이 세퍼레이트 라인으로 다른 라인으로 보내졌다는 소식이 전달이 돼가지고 아마 이제 다른 또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에서 좀 갈등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그러면 이제 신세계에서 최민식 배우의 이러면 나가린데. 진짜.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뉴스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퀀텀스케이프에서 정확히 말하면 볼kswagen에서 조금 재미난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일단 퀀텀스케이프가 어저께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주가가 40% 이상 급등하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 퀀텀스케이프 같은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15분 안에 80% 충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특히 이 투자처인 폭스바겐 그룹이 인수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어저께부터 갑작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는 어저께 프로젝트로 발표되는 내용이 이번에 랩 테스트를 자체적으로 폭스바겐에서 연구한 결과 1차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 원래 요구되었던 요구사항들을 전부 다 초과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전달이 되며 퀀텀스케이프의 주가가 급등하는 결과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폭스바겐에서 이제 이거를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들이 현재 시장에서 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가 됐네요. 일단 헤드라인 넘버만 그냥 잠깐 말씀드릴게요. 12월 비농업 고용이 21만 6천 건 늘어났어요. 지난달이 원래 예상치가 17만 건이었는데 21만 6천 건이면 좀 높은 거고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평균 시간당 임금이잖아요. 이게 그 시장 예상치가 0.3%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0.4% 증가했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조금 부정적인 거고. 예. 그다음에 실업률이 3.7%가 나왔는데 사실 실업률은 늘어나는 게 요즘에 시장에서 좋은 건데 시장 예상치가 3.8%였다면 실업률은 그거보다 낮은 3.7%가 좀 발표가 돼서 일단 숫자만 보면 뭐 금리 인하 안 하겠다. 다소 부정적인 예. 네네 다소 예. 부정적인 비농업 지표가 발표가 예. 됐습니다. 자 이제 알겠습니다. 또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테슬라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테슬라 중국 160만 대 소프트웨어 이용 리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에서는 이미 이것과 관련돼서 이미 리콜이 진행된 내용인데요. 테슬라에서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160만 대를 중국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리콜을 한다는 소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160만 대 정도면은 거의 판매된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리콜을 진행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리콜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서 사실 비용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사실 미국에서도 그랬던 만큼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리더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이름값에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되는 뉴스가 나왔다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유사님, 최근에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안 되면은 이 자동차를 운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동을 못 걸고 뭐 토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견인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뭐 그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나요? 제가 사실 테슬라는 아니고요. 이제 루시드 자동차에 대한 모델을 제가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아예 전시돼 있는 자동차 가서 제가 실수로 마사지 버튼하고 이제 시동 거는 버튼을 같이 눌렀는데, 갑자기 차가 아예 고철이 돼 버리더라고요. 예, 약간 그런 것처럼 소프트웨어에서도 똑같은 이슈가 난다고 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고철이 됐다기보다는 아예 시동도 안 걸리고, 문도 안 열리고, 뭐 업데이트도 안 되고, 움직이지도 않고,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슈에서도 충돌이 일어날 경우 그런 이슈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는 제가 예전에 아예 라이브로 진행하다가 다들 이제 제가 갇힌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예, 테슬라나 모든 전기차 쪽에서 그냥 전기가 뭐 혼선이 돼서 소프트웨어가 나갔을 때 아마 비슷한 이슈가 생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걸 위해서 비상 탈출용 장치들이 좀 있기는 있는 거죠. 하드웨어적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서 나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차가 멈춘다라는 점, 아마 그런 점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차 안에서 나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나가는 걸 우리가 걱정해야 되잖아 지금. 내가 이 차 안에서 밖에서 나갈 수 있을까? 야, 이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이 리콜도 저는 이게 물론 지금 리콜에서 160만 대 리콜합니다 하고 우리가 끝날 수 있는 이야기 아니면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내부적인 상황은 네. 우리가 좀 많이 뜯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 메디컬 상업용 부동산이 임대료를 미지급했다.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일단은 지금은 단순한 기업에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커져가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Medical Properties Trust라는 회사가 미납된 대출 잔액과 미지급 임대료를 회수하기 위해 최대 규모의 임차인에게 추가 재정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임차인이 현재 스튜어드 헬스케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엘라바마주 버밍엄에 본사를 둔 의료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대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임대료 및 기타 대출 의무를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전략적 거래의 일부로 추가 대출을 확대해줬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상업용 부동산은 뭐 메디컬뿐만 아니라 뭐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부분이 또 연결되고 있는 것 같네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구글 쿠키 폐기. 이게 어떤 얘기죠? 광고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이 뉴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쿠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자신의 웹사이트 정보를 자신의 이제 어디에 페이지에 접속했는지 정보를 남겨두는 그런 것들을 쿠키라고 하고요. 그런 쿠키 관련된 정보들을 구글이 수집을 해서 온라인 광고에 많이들 적용을 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음식을 많이 검색한다면 음식된 광고를 띄워주고 뭐 아니면은 뭐 아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검색한다면 아기 관련된 제품들을 띄워주는 게 바로 이 쿠키라는 시스템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쿠키라는 것 자체가 이 크롬 브라우저를 제외하고는 이미 사실 폐지가 되긴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돼서 여러모로 이제 기업들이 많이 때려맞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미리 다른 그룹들 같은 경우는 차단을 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2년의 유예를 두고 작업을 마치려고 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지만 그게 이번에 끝날 거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게 문제는요, 온라인 광고 업계에서는 현재 지금 커다란 충격을 받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9년에 구글이 쿠키 차단 테스트를 한 결과, 한마디로 사용자들의 정보, 쿠키 정보, 어디 웹사이트의 정보에 들어갔는가에 대한 정보를 차단한 테스트를 했는데, 500개 광고사의 매출이 평균 52%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크롬 브라우저는, 이 구글이 진행하는 웹사이트 브라우저는 전체 시장의 65%를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상 6천억에 해당하는 온라인 광고 시장의 20, 30%까지도 매출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거네. 사실 우리 기억을 떠올려 보면 예전에 메타가 페이스북이었을 당시 처음 충격을 맞기 시작했던 게 딱 요 사건이었었어요. 기억나시죠? 개인정보보호법. 애플에서 개인정보 안 주겠다고 해서 야 개인정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타겟팅 허용하겠냐 금지하겠냐 너 금지. 그랬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메타 바꾸고 메타 바꿨는데 뭐 메타버스 안 오고 하니까 막 쫙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구글에서 지금 쿠키를 좀 폐기한다길래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남들 안 줄 거야. 그 정보 나만 쓸 거야 이 내용이네요. 일단은 구글도 안 쓴다는 내용이라서요. 남들도 안 준다가 아니라 애초에 이 구글이 진행하는 브라우저에 쿠키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다른 곳에서 추가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원래는 이거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이제 광고회를 맡기잖아요. 이제 구글에 광고를 맡겼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결과들이 있는데 이제 구글에 내 거를 광고를 하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좋은 내가 원하는 타겟팅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결정을 할까요? 그 광고에서는 정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구글한테도 광고 매출이 있어가지고 정말 필수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혹시 뭐 이런 결정을 내린 뭐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이 기사에는? 원래는 2020년부터 이거에 대한 계획이 나왔었고요. 왜냐면 이게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써서 사실 구글이 뭐 여러모로 벌금을 맞은 전례도 있고 사실 애플에서도 이미 먼저 개인정보 차단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서가다 보니까 구글 쪽에서도 이번에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상했었어요 옛날에. 제가 야한 걸 들어간 적이 없는데 계속 야한 광고가 계속 뜨는 거야. 구글.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렇구나. 어디서? 알겠습니다. 들어갔답니다. 자, 나 저 PD님 좀 밖에 지금 대리킴이 와 있거든요. 가족 와 계시죠. 가족이 와 있습니다 지금. 자, 아들도 와 있습니다 밖에 지금. 아직 아들이 못 알아들어서 다행이네요.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MF 금액이 또 늘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MMF 자금이 좀 줄어든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어제 하루 동안 단기 금융 상품인 머니마켓 펀드 자산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다시 또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고 주식 시장에서도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 상태를 관망하기 위해서 아마 자금을 빼서 MMF로 자금을 넣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이거 발음을 잘못했었던 그러한 기업인데 중국의 대표 그림자금융을 또 대표하는 종지그룹 맞겠죠? 종지그룹 파산 신청을 결국 했네요. 자,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대표적인 그림자 금융으로 알려져 있는 종지그룹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헝다그룹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도 하고요. 11월 달에 364억 달러에 해당하는 부족분을 발표를 하기도 하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회사가 자신의 빚을 갚지 못한다. 현재 부채 상환 능력이 분명히 부족하다라고 발표를 했다 보니까 현재 총 부채인 4,200에서 4,600억 위안 혹은 644억 달러를 제대로 갚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자산 2,000억 위안 약 2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자산으로는 갚지 못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번 몰락은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회사별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IBM과 페이팔이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IBM 같은 경우는 소시에테 제너럴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고요. 페이팔 같은 경우는 BTIG를 통해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예, 페이팔이 지금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나왔네요. 참, 그 많은 기업 중에. 자, 조금 있다가 한번 움직임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말을 앞두고 저희 또 유선남님께서 고생해 주셨습니다. 네. 참 재미있고 즐거운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수 선물의 움직임 한번 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자, 지금 선물 시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시장 보시게 되면 S&P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0.5%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우도 마찬가지로 0.4%, 48%니까 거의 뭐 0.5%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6%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2024년 첫째 주는 정말 뭐 지속적인 조정을 주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보게 되면 오늘 뭐 거의 뭐 동지파축 수준의 동지파축. 네. 야, 여기에 나뭇잎 하나 올라갔네요. 코스코. 코스코랑 버라이존. 두 개의 나뭇잎이 좀 올라가 있다 지금. 엔비디아도 마이너스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네요. 0.79%가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코는 또 버라이존은 0.5%. 그 외에는 엔비디아도 뭐 0.2% 상승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1% 상승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0.5%에서 0.6%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도 0.8%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너지 섹터를 보게 되면은 뭐 전반적으로 뭐 유가가 변동성을 좀 주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그렇게 좋은 시장이라고 좀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뭐 선물 시장에서 조금 흔들린 것 같은데, 이건 장이 좀 시작하고 나서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페이팔 한번 볼까요? 페이팔 한번 볼까요? 이거 내가까지 다시 왔네 또. 참 희한하네. 예. 자, 페이팔이 지금 57.7달러. 네. 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 올 줄 알았는데 50달러짜리는 다시 왔는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싸죠? 15년 두면 수익률 100%다 100%입니다. 15년 두면. 자, 그리고 뭐 이 정도면 저희가 뭐 이야기해 드릴 건 다 드린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헤드라인은 가장 핫한 헤드라인이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가장 큰 헤드라인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21만 6천 건이라고 하는 거는 적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은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딱 이 지표가 나오자마자 지수 선물을 제가 봤었고 방송 중에도 봤었고 지금 다시 보니까 좀 너무 컸었어요. 초반에. 지금 다시 그 약간 시장에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라고 해서 약간 그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과정이니까 한번 보시죠. 올 진짜 본장 들어서는 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자 보시죠. 피리타님께서 평단이 얼마냐? 네. 저 56불이에요. 56. 56. 56.2. 네네. 아직은 뭐 조금 수익이긴 한데. 로또님이 기억하고 계시네요. 데이막달료님이 지금 마이너스 1.6%랍니다. 네. 페이팔. 1.6%면. 자, 혜민님이 15년 뒤엔 페이팔 사라질 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15년이 뭐야? 올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 좋습니다. 오늘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잘 보내시고 또 주말도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올 겁니다. 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